빵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본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 뭐 지수를 보시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지수가 그래도 다 올라와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임에도 아직까지는 이 지수가 강한 모습, 유동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한번 알아볼 종목은 SNK라는 종목인데요. 이 SNK 종목은 뭐 아시다시피 그 최근에 사우디 왕세자의 대주주로 온다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하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뭐 선코어라든지 아니면 중국주들 작전 칠 때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작전일까 찐일까를 넘어서 일단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한 거겠죠. 뭐 수익만 내면 좋은 주식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기업은 중국 회사입니다. SNK라는 거는 킹오파이터즈 만든 회사긴 하지만 일본 기업이 중국 회사한테 팔았고요. 따라서 중국 회사 특유의 그 불확실성, 그리고 왜 한국에다가 상장을 시켰겠습니까? 그냥 한국에서 작전 한번 쳐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다 라는 것을 보셔야 되겠고, 과거의 상승 이력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장 초기 때는 뭐 당연히 상장 초기 때야 당연히 세게 올라왔고, 그들이 쭉 빠지다가 지난 6월달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이때는 이제 폭탄 배당을 했다라는 이슈로 급등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기업은 돈이 없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의 상승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상승은 사우디 왕세자 매각 이슈로 인해서 오른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상으로는 정상이긴 해요. 뉴스상으로선.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본다면 먼저 뉴스를 보시면은 11월 26일 뉴스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왕세자가 킹오파 개발사 SNK를 인수한다 라고 했고, 인수가는 33%의 지분을 1,100억에 산다 라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대략 33%에 1,100억이면은 뭐 한 6천억 정도 가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급등을 한 상태고요. 그때가 바로 이때죠. 그리고 이때 오르고 나서 왜 떨어졌냐? 왜 떨어졌냐도 되게 중요하죠. 이때 떨어진 이유는 투자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거 굴 아니냐? 이런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온 모습은 제가 이슈로 인해서 오른 모습, 그리고 이슈가 구라 아니냐라는 이유 때문에 떨어진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2차 상승은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이제 그 외국인 투자 등록증이 확인됐다 이거죠. 등록 받았다. 이게 이제 1월 1일, 12월 30일 날 나왔던 뉴스고요. 그래서 12월 30일 날 장후에 올라서 1월 4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졌죠. 왜 떨어졌냐? 입금을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내용은 아시겠지만 입금을 연기했어요. 그래서 입금을 원래 1월 12일까지 넣는다고 했는데 못 넣는다. 3월 17일로 옮기겠다라고 해서 다시 폭락을 했고요. 또 다시 바닥을 기다가 이제 이번에 어떤 이슈가 나왔냐? 이제 외국인 장외거래 승인을 완료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갔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우려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이거 구라 아니냐라고 하는데, 구라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 진행상 자체는 뉴스대로 보면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월 17일 전까지 지분 최대 주주로 올라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17일 날에 이제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7일까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그러니까 외국 신문은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는 건데, 이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뉴스냐라고 했을 때는 보시면은 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 그 사우디 왕세자가 33%의 SNK 지분을 뭐 취득했다라든지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뉴스로만 보면은 진짜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고민하냐? 뭐 중국주 이슈도 있겠지만 이런 게 문제죠. 뭐 보시면은 이 과거
12월 1일, 그러니까 이제 급락이 나온 이때죠. 1월 이때 급락이 나온 날 뉴스에 나왔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원활히 진행될까, 계약금도 안 받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내용이 들었던 것이 이거였죠. 과거에 이 썬코어 사례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런 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기억하시나요? 16년도에 이 썬코어의 최규선이라는 사람이, 최규선의 양반이 이제 이게 왕세자 막 데리고 와서 사기를 한번 쳤다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SNK에 대한 그 여론이나 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 구라 같다, 사기 아니냐, 옛날에 그거 해먹었지 않았냐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런 종목을 아예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재료가 있고 테마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달려들만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1월 12일 날에 돈 넣기로 했는데 안 넣어서 이렇게 밀렸죠. 그러면 3월 17일 날까지 이제 대략 한 달 정도 남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만약에 돈을 안 넣으면, 그러니까 3월 17일 날에 돈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게 나오냐?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러니까 3월 17일 이전에 이게 구라라면 이 작전 치는 사람들이나 이 내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3월 17일 날에 밀릴 것을 알고 있다면 주가가 한번 오를 때마다 팔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고 있겠고요. 만약에 실제로 매각이 된다, 실제로 대주주 지분을 빈살만 왕세자가 가져간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유동성장에서는 폭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는 이 종목은 도박적인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가 도박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내려면은 몰빵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런 종목들은 절대 몰빵을 하면 안 되고요. 소액 비중의 10% 이하로 들고 가셔야지, 비중의 10% 이하다, 전체 비중의 한 10% 수준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게 만약에 실제로 맞다라고 하면은 요즘 같은 유동성장에서는 바닥에서 10배도 납니다. 그리고 바닥이 만 원대였고요. 그럼 10배면은 지금 가격에 5배를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10%만 들어가도 충분히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패를 먹는다, 그러면은 내 전체 포트에 10%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안 좋긴 하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이제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손절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50선, 20선 훼손 시 손절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50선 이게 지금 그래도 이평선이 많이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일선은 대략 한 25,000원대, 그리고 21선은 대략 24,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지지하지 못하고 흘러내린다면 그럼 일단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작전일지 찐일지는 모른다. 일단 왜냐? 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구라일 확률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진행상으로는, 뉴스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종목을 그냥 단순히 이건 사기야, 작전이야, 이렇게 치부하기는 너무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도박적인 종목인 만큼 몰빵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전체 비중에 정말 많이 들고 가신다면 10% 정도의 수준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0%만 가져갔는데 얘가 3배가 간다, 그러면은 최소 30%의 수익을 내는 거겠고요. 만약에 상패를 먹는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을 치지 않고 그냥 쭉 들고 있다가 상패를 먹는다, 그러면 내 전체 포트에서 10%만 날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 10%도 큰 돈이기 때문에 제가 10%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켜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이 5일선과 21선을 지켜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좀 고점 한 3만원대에서 물렸어도 5일선을 만약에 훼손하면은 14% 정도에서 자르는 거겠고요. 21선이라면 한 18% 정도에서 자르는 건데, 이게 퍼센트치로는 굉장히 많은 거지만 전체 비중에서 내 전체 비중이 10%인데, 예를 들면 1,000만원 하는데 여기서 1억을 하는데 여기서 100만원을 1,000만원을 들어갔어요.
1000만 원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20%가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20%면 얼마입니까? 200이죠.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진짜였다고 해서 진짜 만약에 날라간다면 여러분들이 1000만 원으로 갖다 먹을 수 있는 수익은 뭐 3배 날라간다 치면 2000만 원 이상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런 뉴스 플로우나 이 뉴스의 재료의 가치, 진짜로 사우디 왕세자가 이걸 사간다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뉴스의 가치를 봤을 때는 작전주라고 할지어도 한번 소액 매매는 해보실 만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말이 길었지만 결국은 이런 작전주, 테마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뉴스 플로우를 봤을 때 이게 아직은 괜찮다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상한가 갈 줄 알았는데 좀 못 간 게 좀 아쉽네요. 아쉽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기준을 잘 하신다면 이런 작전주에서도 테마주에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손실은 작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